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국가암검진 6대 항목을 완벽 정리. 첫째,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가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수를 받아요. 둘째,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매년 분변잠 혈검사를 실시 후 양성으로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셋째,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초음파와 피검사인 혈청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받아야 해요. 넷째, 폐암은 남녀, 만 54세에서 74세 중 30년 이상, 흡연자가 2년마다 저선량 CT를 찍을 수 있어요. 다섯째,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 촬영수를 받습니다. 마지막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으면 끝!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오늘 시험에 꼭 나오는 기생충 핵심 정리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고기 생식으로 걸리는 무구조충은 갈고리가 없어서 민촌충이라고 부르고 돼지고기 생식으로 걸리는 유구조충은 갈고리가 있어서 갈고리촌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요충증입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가족 전원이 함께 약을 먹어야 하고 밤마다 항문 밖으로 나와 알을 낳기 때문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대변 검사가 아니라 이른 아침 기상 직후 항문 주위 도말법으로 검사합니다. 예방을 위해 꼭 끼는 팬티를 입히고 손톱을 짧게 관리해주세요. 참고로 요충증은 4급 감염병입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핵심 기생충 완전 파헤쳐볼까요? 흙이나 오염된 야채로 감염되는 녀석들을 먼저 볼게요. 회충은 소장에 살고 아동에게 발생률이 높고 편충은 맹장에 살며 증상이 별로 없답니다. 구충은 십이지장충이라고도 하는데 제독벌레라는 별명도 있어요. 맨발로 땅을 밟았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오고 흡혈을 통해 성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요. 다음 하단, 해산물로 감염되는 녀석들입니다. 간흡충은 쇠우렁이와 민물고기를 거쳐오고 강유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풍토병으로도 분류되며 황달과 식욕부진을 일으킵니다. 폐흡충은 다슬기와 민물개, 가재를 먹으면 감염되고 폐에 구멍을 뚫어서 폐결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오늘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해서 벌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3단계 전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왼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기 그림 속 졸라맨이 참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병원체들은 이미 적합한 기관을 찾아서 몰래 군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1단계 감염력이에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은 2단계 병원력입니다. 졸라맨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있어요. 두통에 열에 반점의 설사까지 병원체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서 현성질병, 즉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은 3단계 동력입니다. 졸라맨이 병원 침대에 위독하게 누워있죠? 치명률이 엄청 높고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겨서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이 3단계 감염력, 병원력, 동력의 차이점. 이제 확실히 머리에 쏙 들어오셨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리케치아에 대해 총정리 1분 만에 끝내볼까요? 이 녀석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이에요. 크기가 아주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항생제가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리케치아는 삼총사를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쥐벼룩이 옮기는 발진열. 감기 같으면서 열과 발진이 나요. 둘째, 이가 옮기는 발진티푸스. 심한 두통과 함께 급성으로 열이 납니다. 셋째, 털진드기 유충기 옮기는 스스가무시병. 고열과 함께 유충기 문자리에 검은 가피가 생기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쥐벼룩, 이, 진드기. 이 세 가지 꼭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질병 발생의 3요소 완벽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왼쪽의 병원체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처럼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둘째, 오른쪽의 숙주입니다. 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말하며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면역 상태가 감염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셋째, 아래쪽의 환경입니다. 덥고 추운 기온이나 습도처럼 병원체와 숙주 사이를 이어주고 영향을 주는 주변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 병원체, 숙주, 환경이 서로 맞물릴 때 비로소 질병이 발생한답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인수공통감염병,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1급에는 흙이나 고기로 감염되는 탄저병과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2급에는 비살균 우유 등으로 감염되는 우형 결핵이 해당되고요. 3급에는 모기가 옮기는 일본 뇌염, 가축 접촉으로 걸리는 브루셀라증, 개에게 물려 걸리는 공수병, 그리고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쿠군이 대표적이에요. 4급에는 살모넬라 같은 장관감염증이 포함됩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핵심만 빠르게 알아볼까요? 먼저 왼쪽 쓰러진 환자를 보면 가장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해요. 그 다음 주변 사람을 콕 집어서 119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부탁하고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혀줍니다. 이제 오른쪽. 가슴 압박은 흉골하 2분의 1을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꾹꾹 눌러줘요.
인공호흡은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2회 불어넣는데 가슴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번 비율로 구급대가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오면 즉시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인 뒤 기기 안내에 따라 충격을 주고 리듬이 돌아오지 않으면 곧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비타민 B군 핵심 암기법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B6 피리독신. 손발이 찌릿찌릿 저릴 때 피리를 부는 졸라맨이 보이죠? 결핵약인 이소니아지드를 오래 먹으면 B6이 부족해져서 말초신경염이 생기니 꼭 같이 보충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 B9 엽산.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 챙겨 먹는 모습이네요. 결핍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이나 성인의 거대저가구성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비타민 B, 12, 코발라민. 12 걸어와서 코 때려 발라버렸다로 외워보세요. 결핍되면 아주 치명적인 악성 빈혈이 찾아옵니다. 자, 피리독신, 엽산, 코발라민 완벽하게 외워졌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비타민 B군 핵심 정리 딱 1분 만에 암기시켜 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비타민 B1, 티아민, 다리 모양 B1을 떠올려 보세요.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찌릿찌릿저리는 각기병이 생깁니다. 가운데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숫자 2는 리을을 닮았고 입술 양옆에 B 2개가 붙은 모습이죠. 결핍되면 입꼬리가 쩍쩍 갈라지고 짓무르는 구강염이 발생해요. 오른쪽 비타민 B3, 나이아신. 나이 든 모습에 숫자 3을 더해서 펠라그라, 치매, 설사, 피부염이라는 3가지 3D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1은 각기병, B2는 구각염, B3은 펠라그라. 완벽하게 외워졌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임신 후반기 출혈인 전치태반과 태반조기 박리를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왼쪽 전치태반은 태반이 자궁 하부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프지 않은 무통성 출혈이라는 점입니다. 고령 산모나 다산부, 쌍둥이 산모에게 잘 생기고 손으로 확인하는 내지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태반 조기 박리는 자궁 상부에 잘 붙어있던 태반이 먼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태반이 찢어지면서 엄청 심한 복통이 찾아오는 게 특징이죠. 임신성 고혈압이나 외상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해준 뒤 바로 응급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전치태반, 심하게 아프면 태반조기 박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합격은 문제 없어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국시 단골 손님 포상기태를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첫째, 포상기태는 영양배업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자궁 안이 포도송이 같은 낭포로 가득 차는 질환이에요. 둘째, 증상으로는 임신 주수보다 자궁이 훨씬 크고 HCG 호르몬 폭발로 입덧이 엄청 심하며 임신 반응 검사, 강양성과 지속적인 자궁 출혈이 나타나요. 셋째, 육모상 피암이라는 악성 종양으로 변할 수 있어 흉부 X선으로 배전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자궁 내 물질을 제거하는 소파수를 시행한 후 최소 1년 동안 호르몬을 관찰하고 절대 1년 동안은 피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호르몬 검사를 정확히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1년 임신 금지 꼭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정말 중요한 치식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제일 왼쪽 치식은 복잡한 치아 위치를 간단하게 숫자로 나타내는 표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우측측 상악 중절치, 즉 오른쪽 위턱 중앙암니는 11번으로 간편하게 표기합니다. 가운데 성인 영구치를 보면 입안을 십자로 나누어 시계 방향으로 구역 번호를 붙여요. 상악 우측은 10번대, 상악 좌측은 20번대, 하악 좌측은 30번대, 하악 우측은 40번대 순서예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꼭 기억해야 할 방향 기준이 나와요. 치식은 진료하는 의사 기준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오른쪽과 차트 도면의 좌우가 반대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 아래 어린이 유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돌며 50번대부터 80번대까지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국시 단골 문제 부정교합 분류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상교합은 어금니 맞물림이 아주 조화롭고 완벽한 상태를 말해요. 이제 부정교합을 들어가 보면 1급 부정교합은 어금니 맞물림은 정상이지만 앞니가 삐뚤빼뚤하고 덧니가 있는 상태랍니다. 2급 부정교합은 위턱과 윗니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뻐드렁니 형태예요. 3급 부정교합은 아래턱이 앞으로 과도하게 나온 주걱턱 형태입니다. 어금니 정상에 앞니만 삐뚤면 1급, 위턱이 나오면 2급, 아래턱 주걱턱은 3급 꼭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치아의 발달, 숫자 매칭, 암기법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치배, 즉 치아 씨앗입니다. 유치 씨앗은 태아 2개월, 영구치 씨앗은 태아 5개월에 만들어져요. 둘째, 잇몸을 뚫고 나오는 첫 맹출 중요해요. 유치는 생후 6개월에 하악 유중절치, 즉 아래턱 중앙 앞니부터 나오고, 영구치는 만 6세에 제일 대구치, 즉 큰어금니 1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셋째, 치아 개수입니다. 유치는 총 20개 완성, 영구치는 사랑니 제외하면 28개, 사랑니 포함 최종 32개예요. 넷째, 유치와 영구치가 섞여 있는 혼합치열기, 즉 교환은 초등학교 시기인 6세부터 12세까지 총 6년간 유지됩니다. 씨앗은 2개월, 5개월, 첫 맹출은 6개월, 6세.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귀여운 졸라맨과 함께 관절 운동을 마스터해 봅시다. 첫째, 관절 각도가 변하는 시상면 운동이에요. 팔꿈치를 굽히면 굴곡, 쫙 펴면 신전, 목을 뒤로 젖히면 과신전이죠. 둘째,
몸 중심선 기준 관상면 운동이에요. 팔을 옆으로 벌려 멀어지면 외전, 딱 모아 가까워지면 내전입니다. 셋째, 수평면 기준으로 팔을 앞으로 모으는 건 내전, 뻗으면 외전이죠. 넷째, 전완 팔뚝 특수 운동이죠. 손바닥이 뒤나 아래를 보면 회내, 세수하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 회외입니다. 다섯째, 중심축 회전 가로면 운동이에요. 몸통을 바깥으로 돌리면 외회전, 안쪽으로 돌리면 내회전이죠. 여섯째, 발 특수 운동이에요. 발바닥이 안쪽 향하면 4번, 바깥쪽 향하면 외번입니다. 모든 동작 눈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치아를 지탱하는 주위 조직, 딱 1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왼쪽 배각질은 시멘트질이라고도 불러요. 치아 뿌리 겉면을 싸고 있으면서 치아를 턱뼈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고정 장치랍니다. 다음 오른쪽 치주인대는 치근막이라고도 해요. 치아를 잇몸뼈에 딱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죠. 또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 역할도 하고 부딪히는 느낌을 신경에 전달해줍니다. 배각질은 고정, 치주인대는 접착과 완충. 완벽히 정리되셨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핵심 호르몬 2가지를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왼쪽 옥시토신입니다. 분만할 때 자궁을 꽉 수축시켜 진통을 돕고 분만을 촉진해요. 또 아기가 젖을 잘 먹을 수 있게 젖을 밖으로 밀어내주는 작용도 담당합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과 항인요 호르몬 딱 2가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오른쪽, 항인요 호르몬입니다. 콩팥에서 수분을 싹 재흡수해서 소변량을 줄여주는 고마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항인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요봉증이 나타납니다.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과 유즙 사출, 항인요 호르몬은 수분제 흡수와 부족 시 요봉증. 이것만 외우면 시험 문제 완벽 대비입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조용히 멈춰버린 임신 계류 유산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자궁구 상태입니다. 계류 유산은 자궁구가 꽉 닫혀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둘째,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미 사망했지만 통증이나 출혈 같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주에서 8주 이상 태아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 산모가 유산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셋째, 배도 안 아프고 피도 안 나다가 유방 팽창 같은 임신 증상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봤을 때 태아 심음이 들리지 않고 특징적으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구는 닫혀 있고 증상 없이 태아가 머무는 계류 유산.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관리법 핵심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체혈 즉시 주사 바늘 끝을 고무마개로 꼭 막아서 공기 접촉을 차단해야 해요. 둘째, 체혈한 검체는 세포 호흡에 의한 가스 변화를 막기 위해 얼음 상자에 담아 즉시 검사실로 운반합니다. 셋째, 혈액이 굳으면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헤파린으로 코팅된 주사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상 수치도 외워볼까요? 산소 분압은 80에서 100, 이산화탄소 분압은 35에서 45가 정상입니다. 공기 차단, 아이스박스, 헤파린 코팅, 정상 수치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셨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치아의 구조를 달걀에 비유해서 딱 1분 만에 완벽 정리해 드릴게요. 치아의 맨 겉면인 범낭질 또는 사기질 또는 에나멜질은 달걀 껍질과 같아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하고 씹는 작용을 담당하며 불소, 즉 플루오린이 침착되는 부위입니다. 그 안쪽의 상아질은 달걀 흰자와 같아요. 치아 구조 중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며 신경을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해줍니다. 마지막 가장 안쪽의 치수는 달걀 노른자와 같아요. 신경과 혈관, 림프가 모여 있어서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통증을 느끼게 해요. 범낭질은 껍질, 상아질은 흰자, 치수는 노른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디파백 백신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맨 왼쪽 디프테리아입니다. 목이 황소처럼 부어오르고 목구멍에 회백색 가성막이 생겨서 기도가 막힐 수 있는 1급 감염병이에요. 둘째, 가운데 파상풍입니다. 턱 근육이 마비되는 아광임급과 몸이 활처럼 굽는 후궁반장이 대표 증상이에요.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방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해야 하는 3급 감염병입니다. 셋째, 오른쪽 백일해입니다. 100일 동안 발작적인 기침을 콜록콜록 계속한다고 해서 백일해라 불리는 2급 감염병이죠. 디프테리아의 가성막, 파상풍의 후궁반장과 어두운 환경, 백일의 발작적 기침, 확실하게 기억하셨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귀여운 졸라맨과 수인성 감염병 핵심만 싹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장티푸스는 고열이 지속되는 계류열과 장미진이 특징이며 위달 테스트로 진단하고 장천곡을 막기 위해 절대 안정이 중요해요. 둘째, 파라티푸스는 장티푸스 사촌으로 증상이 더 가볍습니다. 셋째,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통증 없는 대량설사로 가장 심한 탈수를 일으켜요. 넷째, 세균성 이질은 복부 통증이 심하고 콧물 같은 점액병과 혈변을 봅니다. 다섯째, 장출혈성 대장균인 오이로칠은 덜 익힌 소고기, 패티가 원인인 햄버거병이에요. 여섯째, A형 간염은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으로 황달이 생기며 물을 끓여 마셔야 합니다. 6가지 감염병 특징 쏙쏙 이해되셨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시험에 매번 나오는 질환별 필수 식이요법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백질 제한 3대 질환은 만성신부전, 사구체신염, 간성혼수예요. 단백질 찌꺼기가 몸에 쌓이면 위험하니까 꼭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만성신부전 같은 신장질환은 염분, 수분은 물론 칼륨과 인까지 제한해요. 특히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시금치는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위절제 수술 후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식이를 해야 해요. 그리고 식사 중에 물은 절대 금지, 퍽퍽하게 드셔야 합니다. 넷째, 결핵이나 간염 같은 소모성 질환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고열량, 고단백, 고비타민으로 영양을 듬뿍 공급해주세요. 다섯째, 통풍은 저퓨린 식사가 필수예요. 퓨린이 많은 맥주, 등푸른 생선, 내장은 꼭 피해주세요. 5가지 식이요법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판정 기호가 어렵다고요? 그림으로 한 번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상단의 기본 판정 3가지예요. R통을 뽐내며 건강하면 정상. A. 궁금증을 품고 병원으로 재검사 가야 하면 R. 어지럽고 뱅글뱅글 판정 불가면 U. 다음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C와 D예요. 돋보기 들고 경과를 지켜보는 요관찰자는 C,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는 D. 여기에 안전 못 쓴 직업병은 1번, 열나고 아픈 일반 질병은 2번만 붙이면 완벽해요. 직업병 요관찰자는 C1, 일반 질병 유송연자는 D2, 관찰은 C, 질병은 D, 직업은 1, 일반은 2. 꼭 기억하세요. 문제풀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1급 감염병 디프테리아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입을 크게 벌린 졸라맨, 목구멍 좀 보세요. 회백색 위막, 가짜막이 보이죠? 이놈이 숨구멍을 막아서 기도 폐쇄가 오는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이에요. 진단검사는 8회 주사 꼭 맞히는 시크테스트. 이거로 면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이름 참 시크하죠? 시크테스트. 가장 중요한 간호는 뭐다? 역시 기도 유지. 환자 침상 옆에 언제 쓸지 모를 기관절개 세트를 항상 준비해둬야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디프테리아, 회백색, 위막, 기도 폐쇄, 시크테스트, 기관절개 세트.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렙토스피라증과 레지오넬라증을 그림으로 1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렙토스피라증입니다. 일명 들쥐병으로. 그림 보면 들쥐대, 소변에 있는 균이 오염된 물이나 흙에 섞이죠? 우리가 맨발이나 상처 있는 피부로 그곳을 지나가면 침입합니다. 처음엔 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하지만 더 진행되면 황달과 출혈이 나타나는 바일병이 돼요. 논일이나 낚시할 때 꼭 장화 신는 것 잊지 마세요. 둘째, 레지오넬라증입니다. 이건 에어컨병이라고 해요. 빌딩 옥상의 냉각탑이나 에어컨에 오염된 미세 물방울에 이 균이 섞여서 호흡기로 들어옵니다. 기침하고 열나다가 심하면 폐렴으로 진행돼서 아주 위험해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에어컨, 저수탑을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요약 들어갑니다. 들쥐 분비물은 렙토스피라증, 장화는 필수, 에어컨 냉각수, 저수탑, 물탱크는 레지오넬라증, 폐렴 조심!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필수 예방접종 순서 정복해볼까요? 1번 블록, B형 간염입니다. 태어나자 접종을 시작해서 0, 1, 6개월, 3번 접종하면 완료입니다. 2번 블록은 BCG 결핵 예방 백신입니다. 생후 4주 이내에 꼭 맞춰야 해요. 3번 블록으로 넘어가 볼까요? 12개월 이전 필수 접종으로 2, 4, 6개월에 2개월마다 3회 접종과 추가 접종을 하는 DTAP, 즉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입니다. IPV는 폴리오로 소아마비 백신이죠. 폐렴구균과 히브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이라고 하죠. 4번 블록은 12개월 이후 필수 접종입니다. MMR은 홍유풍으로 홍역, 유행성이 하선염 또는 볼거리라고 하고 풍진까지 주사 한 대로 케어해요. 수두, 일본 뇌염, A형 간염은 돌이 지나면 꼭 맞춰야 해요. 자, 정리하자면 B형 간염은 016, BCG는 생후사 주 이내, 그리고 12개월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면 끝!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기생충 감염 경로를 딱 1분 안에 외워볼까요? 첫 번째, 위쪽을 보세요. 흙이나 야채를 대충 씻어 먹으면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에 걸려요. 흐르는 물에 빡빡 씻어 드세요. 그리고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덜 익히거나 회로 먹으면 간흡충증에 걸리고 게나 가재를 덜 익혀 먹으면 폐흡충증에 걸립니다. 해산물은 무조건 푹 익혀 드셔야 해요. 두 번째 아래쪽입니다. 밤마다 우리 아이 엉덩이가 극적극적 간질간질하다면 요충증이에요. 접촉으로 옮기니까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하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소고기 덜 익혀 먹으면 무구조충, 즉 민촌충에 걸리고 돼지고기 덜 익혀 먹으면 유구조충, 즉 갈고리촌충에 걸립니다. 소는 무, 돼지는 유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틀려요. 마지막으로 트리코모나스 지렴은 성관계로 전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8가지를 그림 순서대로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위쪽 첫 번째 그림부터 보세요. 소나양 같은 가축 접촉으로 걸리는 1급 감염병, 탄저, 개에게 물려 걸리는 광견병, 즉 공수병입니다. 가축의 분변 접촉으로 독감 증상이 나타나는 Q열, 오염된 우유나 가축 접촉으로 생기는 브루셀라증입니다. 이제 아래쪽 그림입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로 전파되는 동물 인플루엔자, 아픈 소에게 오염된 우유로 걸리는 결핵. 헉, 폐결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돼지와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일본 뇌염,
마지막 원숭이와 모기를 매개로 황달과 출혈을 일으키는 환결까지 완벽하죠.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시험에 매년 나오는 감염병 3종 세트. 매독, 임질, 풍진을 딱 1분 만에 완전 정복해 볼게요. 첫째, 매독입니다. 매독은 균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서 태아 감염을 막으려면 임신 16주 이전에 페니실린 치료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임질입니다. 임질은 태반 통과하지 못해요. 분만할 때 산도, 즉 질을 통해 감염됩니다. 신생아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 직후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를 도포해줍니다. 셋째, 풍진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한 호흡기계 감염병으로 임신 초기에 태반을 통과해서 기형을 일으킵니다. 생백신이라 임신 중 예방접종은 절대 금기이고 접종 후엔 최소 한두 달은 피임해야 해요. 매독은 16주 이전 페니실린, 임질은 눈의 안연고, 풍진은 임신 중 접종 금지.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국가 암검진 6대 항목을 완벽 정리. 첫째,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가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수를 받아요. 둘째,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매년 분변잠 혈검사를 실시 후 양성으로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셋째,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초음파와 피검사인 혈청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받아야 해요. 넷째, 폐암은 남녀. 만 54세에서 74세 중 30년 이상, 흡연자가 2년마다 저선량 CT를 찍을 수 있어요. 다섯째,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습니다. 마지막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으면 끝!